어떻게 보면 지금 힘들지만 유학을 가서 좀 새로운 경험을 쌓고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농담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에 저도 어려운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20대 동안 쭉 한 10년 정도, 약간 10년 넘게 사회생활까지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 선택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사회자분이 말씀드렸지만, 좀, 이 자리 앞에 서는 게 뭐 정말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도, 다소 좀 서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까 전에 신이사님께서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경매, 좀 제가 느끼기에는 뭐 경매, 소액 경매 때문에 많이 와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성규 세법 소장님 분들 강의 들으러 와주신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좀 멀리 있는 좀 해외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좀 해외 투자라면 좀 약간 두렵고, 그리고 자금에 대한 것도 좀 그렇고, 또 해외 자금이 나왔다가 설령 수익이 생기더라도 국내에 들어왔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세금 부분은 물론 전성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단순 해외 투자가 꼭 뭐 자산가들, 뭐 재력가들, 뭐 일명 뭐 경남에 큰 뭐 부자들, 이런 분들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이 모여서 큰 자금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큰 자금을 만들어서 한번 큰 수익률을 내서 나도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다, 나도 해외 투자하고 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자기의 자랑거리로 말씀드리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 사생활인데요. 저한테는 뭐 4살 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한국에 작년에 완전히 귀국을 했었는데, 내년에 유치원을 가거든요. 근데 유치원을 가니까 우리나라는 그렇더라고요. 유치원이 가나다군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가군이 만약에 방배동이다, 뭐 흑석동이다, 그렇다면은 가군에 지원하고 나면 나군은 다른 동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니 가장 가까운 유치원 몇 곳을 놔두고 그쪽에 지원을 하고서 안 되면 다른 동에서 유치원을 지원을 해야 된다? 야, 우리나라는 제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기 때문에 뭐 마치 대학교 입시처럼 가나다군을 유치원 때부터 정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약간 벌써 우리나라 뭐 교육 현실이 좀 약간 힘들 수도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그런 것들에 좀 약간 지쳐하시는 분들은 또 과감하게 또 자녀분들을 유학에 보내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라 저희 때만 해도, 저희 동네만 해도 이제 조기 유학이 또 붐이었었어요. 또 90년도 한창 경제가 성장했었던 시기에 또 유학을 많이 갔었고 조기 유학도 많이 갔었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한국 교육 현실 너무 힘들다, 많이 배우지 못할 것 같다.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듣는 것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교육 현실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탈피하고자 유학을 보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는 유학원이 아닙니다. 제 유학을 뭐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니고, 만약에 이 중에서 한 번쯤 뭐 유학을 현재 지금 보내시거나, 아니면 유학을 보낼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해외 한번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작은 돈이긴 한데 한번 투자해봐서 만약에 뭐 아까 전에 좀 약간 말씀드렸지만 뭐 소액 경매 뭐 좋습니다. 요즘 수익이 많이 좋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특수한 그런 반지하에 이제 경매를 투자하는 거 외에 요즘 우리나라 국내 경매가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뭐 대충 제가 경매 살짝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아보니까 강남만 해도 거의 뭐 90% 이상 낙찰률이 돼야지만 이제 살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국내 경매는 좀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 계시는 뭐 약간
금융사 아는 지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국내 경매는 좀 이제 좀 주춤할 것 같다라는 생각. 워낙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다 보고 당연히 낙찰가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매가도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좀 경매는 좀 주춤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해외 쪽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뭐 미국만 갔더라도 뭐 경매가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지인을 통해서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현재 아실 만한 분들은 또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요. 개인적으로요. 그런 방법들 저는 좀 SFR 기법을 통해서, 투자 기법을 통해서 접목을 시키면 또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하시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을 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그렇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돈 많이 버셨어요? 뭐, 약간 요즘 경기 어떠세요? 똑같이 하는 말 있죠. 아, 힘들어요. 항상 힘들죠. 자랑하시는 분들은 한국 정서상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외국 생활을 해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런던하고 미국을 가봤지만, 항상 뭐 어떠냐, 요즘 경기 어떠냐, 물론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예의에 어긋나지만, 요즘 경기 어떠냐, 그럼 무조건 좋습니다. 자기가 어제 힘들었더라도, 나 너무 좋다. 괜찮다. 문제 없다. 정서상의 차이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로 인해서 좀 약간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약간 대중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데 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소 쉬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좀 풀이를 해보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왜냐면 수익률이 좋으니까.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지인분들 중에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전기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전기자동차 한때 되게 대세였습니다.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물론 저는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전기자동차 좋습니다. 뭐, 되게 오래 간다면, 뭐, 충분히 뭐, 사업 가치로도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당장 수익률이 낸 적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수익률은 낼 수 있지만 아직 모르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아서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와 함께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걸 알려드리는지 아니면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수익률을 내고 있고 40% 정도 이상은 수익률이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면 뭐 수익률이 높다,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런 거는 좀 미팅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되는 것 같고, 현재 지금 전반적인 해외 부동산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수많은 제목에서는 뭐 해외 주요 도시라고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전반적으로 뭐 모든 나라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모든 도시들을 설명을 할 수 없어서 두 나라를 뽑아봤는데 런던하고 뉴욕을 뽑았고요. 그 중에서 저는 뭐 꼭 유학 경험이 있다기보다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편하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런던보다는 좀 뉴욕에 유학을 많이 간다는 걸 저도 많이 알고 있고, 한인타운 또한 한인타운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례를 들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한 번이라기보다 정말 수익률을 원하고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미국을 지금 미국 지도를 보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수많은 주가 있죠. 50개의 주가 있는데요. 제가 살았던 곳은 여기 뉴저지하고 뉴욕 근처에서 사회생활을 했었고요. 보시면은 한인타운으로 큰 데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죠. 로스앤젤레스부터 서쪽에서 우측 끝까지 뉴욕까지 약 비행기로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서울에서 도쿄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미국이 좀 넓긴 넓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뉴욕에서 뭐 로스앤젤레스까지 뭐 대륙횡단 운전 한번 해보고 친구 4명이서 한번 운전도 해봤는데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넓긴 넓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는 좀 공신력이 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누구나 뭐 젊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학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 진로 회사에 나오는 그 그래프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진로 회사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뭐 최대 부동산 시세를 나타내는 미국 최대 사이트고요. 한 1억 1,000만 개 정도 매매가와 그리고 이제 임대가의 전반적인 표를 보여주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 기준으로 나왔고요.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자세한 분석이 어떻고 숫자가 어떻고 이 시기에 사면 좋고 이 시기에 팔면 나쁘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세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2007년에 고점을 찍을 수가 있죠. 내려갔다가 2013년이 지난 15년, 2014년이 지나면서 좀 오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가고요. 2007년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거품이 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미국에 대한 설명이고요. 왜 그러냐면 2007년이 되기까지, 2008년이 되기까지 누구나 아시겠지만, 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좀 약간 미국 경기 침체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한 번쯤은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거품이 많이 꼈었고, 그리고 2011년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11년부터 다시 반등을 한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빠졌고 많이 미국 경기도 좋아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렌트 비용, 임대가. 미국에는 전세가 없죠. 한 미국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을 용산 경찰서에서 보냈었는데, 미군 MP대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전세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전세 너무 좋다. 그대로 넣었다가 2년 후에 그대로 뺄 수 있고, 우리나라는 렌트밖에 없는데 이런 시스템 미국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자금만 있으면 미국에서 전세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쭉 내려가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렌트 비용이 올라가고, 당연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표대로 이제 시세도 올라가게 되는데, 미국의 렌트가는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집을 그렇게 구매하려는 욕구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러면은 집을 안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렌트를 하겠죠. 렌트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주택 가격에 따라서 집주인은 당연히 렌트비를 많이 받고 싶을 거잖아요. 당연히 또 렌트비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임대자를 유지한다는 선에서는 충분히 렌트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이제 임대자가 들어온 선 한에서요. 그런 지역을 또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US 인벤토리인데요. 미국의 현재 주택수가 얼마나 있는지, 주택 매물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부터 이제 급강하다가 다시 2013년이 지나면서 조금 반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매물 가격수가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당연히 미국 경기 침체가 너무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됐었는데, 반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압류된, 한국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압류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로 인해서 약간 새로 나오는 매물수와 함께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이것도 정확한 표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 매년 기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매달 기준으로
2009년을 저점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2009년에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는 게 여태까지 과거로 패스트로 봤을 때는 약 30년 동안은 2009년 이하는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물론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몇십 년 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그런 기준들이나 전망을 나타낼 때는 보통 한 20년, 30년 동안 더 이상 떨어진 적은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하는 절대 내려갈 수가 없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뭐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리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요. 그 35개, 미국의 주요 35개 도시에 대해서 이제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부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고 싶은 부분은 뉴욕 중에서도 맨하탄이고요. 그래서 뉴욕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려고 사실 이거 35개의 도시를 다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뉴욕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그 버른 밸류 티어라고 해서 이제 저가형의 지금 매물 퍼센테이지고요. 녹색 부분이 중간형, 그리고 주황색 부분이 약간 고가형입니다. 제가 투자하고자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65%. 그러니까 중가하고 저가에 대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고가형은 너무 좋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투자 방법은 이 중저가용을 타겟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해외 부동산 고액으로 투자하면은 당연히 고액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 1,000만 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500만 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소액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자기가 좀 투자하고자 싶은 금액의 적정성을 체크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소액의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가. 물론 너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 미국의 부동산은 살 수는 없지만 저희 SFR하고 함께 진행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그 35개 주요 도시에 대해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부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뉴욕하고 로스앤젤레스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 평균 시세고요. 약 38만 1,600불이죠. 로스앤젤레스는 53만 1,000불. 우리나라 봤을 때 약 하나로 4억에서 한 6억 원 정도 되는 선이거든요. 평균 시세가 그 정도 되고 투자 금액도 그 정도 선에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집 한 채를 샀을 경우에 여기서 말씀드리면 4억 6억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원하고자 하는 기법은 그런 4억에서 6억 원대 집들이 모여서 10채가 모였다면 한 5억 선에서 50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50억을 만들기 위해서 한 분, 두 분의 투자금보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 금액을 조성을 하고 같이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안정적인 선 안에서요. 그 방법은 어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런던에서 조사한 건데요. 미국에 샀을 때, 팔았을 때 기준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좋았었다라는 거를 수치화 시킨 거거든요. 당연히 셀 바이는 아실 테죠. 당연히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데 잘 팔았을 때 시점이 1990년과 그리고 2006년하고 2007년 사이. 그때 팔았으면 잘 팔았을 것이다. 그리고 1997년하고 2018년, 2014년 그 안에 팔았으면 잘 팔았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수치화를 한 건데요. 물론 전반적인 수치화에 대해서 잘 팔고 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물론 파는 시기는 좀 경기가 좋았을 때 팔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샀을 때 샀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시세가 오르거나 그 시세에 맞게끔 판다면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경매 아니냐? 경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인사님도 경매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하고자 했었던 부분은 경매가 아니라 경매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시세가 만약 100%라면 50% 정도에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미국 지도가 나왔고요. 여기는 맨하탄 지도입니다. 제가 출근을 했었던 곳인데요. 살았던 곳은 제가 뉴저지에서 살았었고요. 맨하탄이 뭐 지도상으로는 크게 보이는데 그게 큰 동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정말 좋은 건물도 투자 가치가 좋은 큰 액수의 투자 가치가 높은 빌딩도 있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빌딩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밑쪽에 보시면 월가가 있는 곳이 월스트리트 있는 부분이 이제 월가 부분인데 여기하고 그 미드타운 중간에 있는 사이에 있는 그리고 이스트 쪽에 있는 빌딩들 이쪽은 좀 약간 비싼 동네고요. 이스트 쪽 동쪽에 있는 라인에 있는 빌딩들이 약간 중저가형 빌딩이 많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충분히 그 맨하탄으로 출퇴근을 하고 월가에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투자은행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워낙 물가가 세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데서 렌트를 지내고 싶어 하거든요. 재치구만 해도 좋은 투자은행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막상 지내는 곳은 여기 이스트 쪽에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에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고 그리고 투자할 만한 지금은 설명을 드리지만 좀 싸게 렌트를 지낼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뉴욕에 있는 지도고요. 그리고 여기가 뉴저지고 이 중에서 이 집을 한 지인분이 사셨었거든요. 제가 살던 주변에 살았었는데 집 위치는 이렇고 아파트 이름은 이제 시티플레이스라고 해서요. 1층에는 몰이 있고요. 백화점이죠. 백화점이 있고 2층에는 이제 집들이 있고요. 약간 주상복합 개념으로 한 5층 아파트짜리였었는데요. 그분께서 2009년 12월에 집을 사셨어요. 예,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시세가 63만 불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 시세보다 반 가격 되는 약간 31만 불 정도에 구매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2013년 12월에 매도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시세가 65만 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급하게 귀국하고자 65만 불보다 좀 한 10만 불 정도, 우리나라 돈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좀 싸게 금매를 내놨거든요. 당연히 그 한 시세보다 10만 불 정도 싸게 내놨기 때문에 좀 금매를 할 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취득 가격이 이제 31만 5천 불이었고요.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한 25,500불 정도 들었었고, 그래서 총 한 34만 1,500불에 샀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63만 불의 시세였었는데 34만 1,500불에 싸게 구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고 싶고자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매도 가격은 이분이 사실 여기서는 그 투자 비용으로 나왔지만 이분은 뭐 급하게 파셨기 때문에 약간 34만 1,000불에 집을 사셨고 매도 가격이 55만 불로 약 한 20만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됐었죠.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지내기에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단순히 경매를 통해서 해외 부동산 자산을 사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경매회사들이 경매에 물건을 사고 경매에 올리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런 시스템인데 그 경매에 올라와 있는 물건들을 저희들이 가져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보다는 이 시간 이후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리고 SFR 카페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두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혹시 자녀분 중에 유학을 보내셨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계시고. 예. 혹시 미국이십니까? 미국이신 분 계십니까? 미국이시고. 미국 똑같으세요?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가슴 깊게 와닿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통 유학을 보내면, 그리고 물론 해외 투자로 설명을 드리지만, 유학을 보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을 보내고 나면 이제 자녀들이 처음에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다른 나라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1년 차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2, 3년 차 때가 되면은 제 친구가 무슨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좀 기숙사에서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지내고 싶은데 렌트 비용이 한 이 정도 돼요. 3, 4년 차 되면 너무 적응을 하는데 친구들도 이 정도 중고차를 샀는데 저도 이런 중고차를 사고 싶고 미국은 교통편이 안 좋아서 이제 차를 사야 되는데 중고차 가격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점점점 씀씀이가 커집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 또한 사실 생활비를 유학생활 하면서 생활비를 제가 벌었지만 엄연히 따지면 해외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불법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고 해서 좀 유학생활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요. 유학을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유학도 보내면서 그리고 해외 투자도 함으로써 만약에 내가 자식을 보내고자 하는 곳에 집을 사서 그리고 졸업을 할 때쯤 집을 팔고 나오는 경우 아니면은 굳이 그 집이 아니라면 다른 해외의 부동산을 사서 렌트 비용을 자녀한테 생활비로 지원을 해줘서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아니라면 한번 나도 해외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외 투자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어느 정도 내려놓으시고 재산보다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서 국내 경매는 좀 힘드니까 한번 수익률 좋은 거에 정말 40% 이상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법은 저희가 새로 발굴해낸 기법도 아니라 그 미국의 현재 시스템을 아시고 금융권의 시스템을 아시는 분이라면 조금씩 다 그 개인별로 움직이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한 번도 강의를 서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한번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은 SFR 해외 사업부에서 그 설명하는 제 시간은 마쳤고요.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을 벌었을 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전성규 소장님께서 세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많은 시간 제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